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이PD의 픽.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야구 매니아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국내 프로야구 많이 하고요. 박 PD는 소문난 메이저리그 광팬이잖아요. 아, 소문이 났습니까? 예, 경불진 애청자분들은 다들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퀴즈 하나. 올해 국내 프로야구와 메이저리그 1위 팀. 여기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국내 프로야구는 지금 LG가 1위고 그 다음에 2위가 SSG인데 서로 자리를 주고받고 계속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이저리그는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템파베이, 내셔널 리그에선 아틀란타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죠. 그럼 문제는요. 꼴찌. 예. 꼴찌는 보통 관심이 없잖아. 근데 꼴찌는 어느 팀일까요? 국내 리그 같은 경우는 삼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놀랍게도 삼성 라이온즈가 꼴찌예요. 27승 43패. 어제도 졌습니다. 그래서 승률이요. 겨우 3할 8푼 6리밖에 안 돼요. 게다가 만년 꼴찌로 불리는 보살팀으로 불리는 한화 있죠. 한화가 바로 위에 9위인데 한화와의 경기차도 벌써 4경기나 벌어졌어요. 하나는 뭐 천일 만에 6연승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은 메이저리그의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여기가요. 21승 60패. 승률이요. 2할 오픈 9리밖에 안 됩니다. 정말 처참하지 않습니까? 네. 3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야구 매니아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삼성 라이온즈는 국내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명문 구단이잖아요. 기아 타이거즈 다음으로 많은 우승, 그러니까 8번이나 우승을 했어요. 근데 메이저리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 아실 거예요. 이 오클랜드도요. 소위 빅클럽은 아니거든요. 근데 메이저리그 우승 횟수가요. 오클랜드가 9차례나 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우승을 가장 많이 한 팀은 뉴욕 양키스. 여기가 27차례 했고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11차례. 그리고 그 다음이 오클랜드예요. 박 PD가 사랑하는 LA 다저스보다 여기는 6번밖에 못했거든요. 오클랜드가 3번이나 더 많이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문 구단이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나란히 꼴찌다. 정말 별일이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특히나 이게 야구죠. 그렇죠. 그런데 특히나 삼성 라이온즈는요. 프로야구가 출범한 이래 한 번도 꼴찌를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시즌 중간에는 꼴찌한 적이 있었지만 시즌 마감 때까지 꼴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유력하다고 합니다. 네. 오클랜드 어틀레티스도요. 국내에서는 머니볼이란 책과 영화로 매우 익숙한 구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올해 꼴찌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더라고요. 아니 두 팀이 이렇게 추락한 이유 뭔가 있지 않을까요? 네. 게다가 오늘 야구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경불진답게 경제학적으로도 살펴볼 게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우리의 일자리와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이야기 끌어가 볼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 너무나 진짜 기가 막히죠. 삼성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때 삼성 제국으로까지 불렸잖아요. 이게 뭔 의미냐? 돈으로 우승을 부른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 삼성은 자타공인 한국 넘버원이자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특히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내세운 1등주의 이거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스포츠에도 아낌없는 돈을 투자해 왔었는데요. 그래서 돈성이란 말까지 있죠. 네. 돈 플러스 삼성. 실제로 이 돈이 성과도 많이 냈거든요. 삼성 라이온즈는요. 2011년부터 14년까지 KBO 리그 최초 4연속 통합 우승. 그래서 삼성 왕조를 구축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까지 합쳐서 통산 8차례나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요. 명실상부한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구단으로 자리 잡았다. 라는 평가까지 받았죠. 예. 야구 말고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삼성은 국내를 대표하는 4대 스포츠 프로 구단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프로축구 K1 리그의 수원 삼성 블루윙스. 여기 팬들 진짜 많으시죠? 근데 이 블루윙스도 리그 우승 4차례, 그리고 FA컵 우승 5차례. 프로축구에서 FC 서울과 K리그를 양분하고 있고, 지금은 전북이나 울산에 좀 뒤지긴 했지만 한때 가장 잘 나가는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식어까지 붙었어요. 레알 수원, 레알 마드리드랑 비슷하게 국가대표급 선수들 수원 삼성에 다 몰려 있으니까 레알 수원, 이런 식으로까지 불렸거든요. 그리고 남자 배구의 삼성화재 블루팡스. 여기는요, 남자 배구는 V리그라고 하죠. 근데 V리그 통산 8차례나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 무려 7차례 연속으로 7차례. 와, 이런 기록이 있을까요? 국내 프로 배구 최고 기록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프로농구는 삼성 썬더즈거든요. 여기도 챔피언 결정전 우승 2차례. 꾸준하게 강팀 대열에 그동안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조금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완전히 상황이 거꾸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삼성이 올해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것이다. 이 그랜드슬램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조금만 설명드려보면, 야구에서는 만루 홈런을 뜻하고요. 테니스나 골프에서는 한 해에 4대 메이저리그, 이거 다 우승하는 거. 그리고 뭐 다른 스포츠도 종목별 해당 메이저리그를 모두 휩쓰는 거. 이런 경우를 뜻하잖아요. 근데 삼성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문제는요, 거꾸로 꼴찌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 라이온즈, 앞서 얘기 드렸듯이 현재 한화에도 4게임이나 뒤지는 꼴찌잖아요. 그리고 프로축구의 수원 삼성, 지금 2승 14패 K1 리그에서 지금 단연 꼴찌입니다. 12위예요. 네. 축구는 야구와 달리 2부 리그로 강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올해 강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작년에 간신히 살아남았었는데. 뿐만 아닙니다. 프로농구, 프로배구는 벌써 끝났잖아요. 근데 삼성 농구는요, 14승 50패, 배구는요, 11승 25패. 압도적인 최하위로 둘 다 올 시즌을 마쳤다고 합니다. 아니, 삼성 제국, 스포츠 제국이 왜 이렇게 몰락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역시나 돈에서 원인을 찾고 있더라고요.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 삼성 프로스포츠단 운영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삼성전자 등이 맡았었으나 이제는 제일기획이 맡고 있다. 제일기획이 팀을 맡고 나서 스포츠단 투자가 줄었으니 성적 떨어지는 거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논리를 대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과연 그럴까요를 알아보기 전에 또 한 대 들렸다 와야 되겠죠. 앞서 얘기 드렸던 오클랜드. 오클랜드 상황을 보면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클랜드의 원조는 1901년에 창단했던 필라델피아 애슬레틱스가 원조라고 하더라고요.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1910년대만 해도 월드 시리즈를 3차례나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55년 캔자스시티로 연고지를 옮겼고요. 그리고 1968년에 오클랜드에 정착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 팀이 꽤 오랜 기간 암흑기를 겪었대요. 그러다가 1972년부터 74년까지 3년 연속 우승, 이런 위협을 달성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약체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 그 유명한 빌리빈 단장. 저고용 고효율의 머니볼 시대가 접어들면서 오클랜드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머니볼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살짝만 또 얘기를 드려보면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하죠. 이 통계를 야구에 접목시켜가지고 선수의 가치를요, 유명세가 아니라 객관적 결과물, 그러니까 수치를 통해서 분석하는 거. 예를 들어 타자의 경우 이전까지는 타율 위주로, 타점 위주로 기준을 삼았거든요. 타율 높은 선수가 최고, 타점 높은 선수가 최고. 근데 이 타율 높고 타점 높다고 승리를 많이 하느냐?
따져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단장은 그게 아니라 출루율, 장타율 이런 데에 주목했다는 거죠. 그래서 볼넷을 많이 얻거나 희생타를 잘 치는 능력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던 선수들을 중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2002 시즌에는 아메리칸 리그 MVP였던 지한비 있죠. 지한비가 원래 오클랜드 소속이었는데 이 선수를 팔고도 그때 어떤 기록을 세웠느냐? 아메리칸 리그 역대 최다인 20연승, 20연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안타깝게도 우승 못했죠. 근데 이 결과를 토대로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요. 그런데 오클랜드의 머니볼은 그 이후로 다시 사그라들었다는 거예요. 지난해에도 60승 102패. 패가 100패를 넘어갔어요. 메이저리그 30개 팀 중 가장 낮은 승률을 기록했고요. 올해에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을 따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머니볼이 안 되고 있다. 왜? 머니볼은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지 아예 쓰지 말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프로는 돈으로 말한다. 돈을 아예 쓰지 않고 이긴다는 것은 도둑놈 신부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오클랜드 어트렉티스는 올해 메이저리그 30개 팀 중 연봉이 가장 적더라고요. 이 연봉 총액이 6천만 달러밖에 안 돼요. 근데 가장 높은 뉴욕 매츠 3억 4,600만 달러에 달하거든요. 오클랜드가 6분의 1밖에 돈을 안 쓴 거예요. 네. 특히 매치의 두 베테랑 투수 맥스 서저와 저스틴 발란터 이 선수의 연봉을 합하면 애틀랜틱스 전체 선수의 연봉이 넘어가.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안 쓰니 당연히 성적이 꼴찌하는 거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왜냐면요. 올 시즌 선수단 연봉이 뒤에서 세 번째인 팀이 있거든요. 템파베이 레이스. 이 템파베이 레이스는 2020년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는 등 최근 4시즌 연속 플레이오프에 올랐어요. 그리고 올해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메리칸 리그에서 6할 오픈 9리 엄청난 실력으로 지금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연봉은 뒤에서 세 번째인데 1위. 결국 돈은 성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오클랜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꼽아야 될 것 같아요. 오클랜드의 팀 성적뿐만 아니라 또 꼴찌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평균 관중. 오클랜드의 올 시즌 홈 평균 관중 숫자가요.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메이저리그 얘기입니다. 8,875명. 30개 팀 중 단연 최하입니다. 아니 메이저리그 하면 평균 관중 보통 2만이 넘었고 보통 10,000명 이상은 충분히 다들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10,000명이 안 돼요. 특히 박 PD가 가장 사랑하는 LA 다저스 이 평균 관중이요. 와 장난이 아니에요. 47,000명이 넘어가거든요. 네. 근데 오클랜드는 8,000명 간신히 넘는 수준.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오클랜드의 홈 평균 관중이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평균 관중 수 지금 올해 11,000명이 넘어가거든요. 이것보다 더 적어. 예. 이 다저 스타디움은 핫도그가 맛있거든요. 핫도그 맛있어서 47,000명이 모이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저스도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군요. 서부 3등이라면서요. 근데 좀 다른 게 1, 2위와의 차이가 얼마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다저스는 부상 선수가 워낙 많아서 이 친구들이 올스타전 이후 복귀하면 다시 1위로 치고 올라갈 겁니다. 예. 박PD는 팬이니까, 예, 믿습니다. 아무튼요, 이렇게 오클랜드의 평균 관중이 8,000명대밖에 안 되는 이유, 이게 성적이 꼴찌니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이유를 찾아보면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오클랜드가요, 구단 신축을 시에서 막는다, 오클랜드 시에서 막는다, 라는 이유인지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연고지를 이전하겠다. 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대요. 어디로 옮기느냐? 라스베가스로 옮기고 싶다. 라고 네. 밝히고 있다는 거죠. 이게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아니, 우리 싫다고 떠나는 팀을
누가 좋아해 주겠습니까? 팬들이 있을 리가 있을까요? 이렇게 팀이 어수선하고 연고지 이전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팬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힘들게 되고 선수들도 지금 어수선하니 성적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한다는 선수들은 다 팔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연고지 이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니 그러면 오클랜드에 연고지 이전 이야기를 왜 했을까? 뭐 삼성도 같은 이유일까? 일단 많은 언론들이 거론하는 돈 문제 요것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이 제일모직에서 운영하면서 투자를 안 했다. 근데 이 지적에 대해 삼성은 그동안 이렇게 얘기해 왔거든요. 구단 운영비는 그전과 큰 차이가 없다. 라고 항변을 했어요. 이게 실제일까? 에이, 투자가 줄었으니까 성적이 나빠졌겠지, 꼴찌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올해 삼성 라이온즈 소속 전체 연봉 몇일까 봤더니만요. 아이고, 1위가요? SSG 랜더스인데 여기가 146억 원 정도를 썼거든요. 근데 삼성이 98억 원 정도를 썼어요. 예. 전체 2위입니다. 헐. 가장 적은 한화가 47억 원 정도 썼거든요. 여기보다도 2배 가까이 연봉을 더 썼는데 한화한테 지금 4게임 뒤지고 있잖아. 어휴, 이거 참 신기하네요. 삼성 라인업 보면 많이 받는 선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연봉 순위 2위예요. 그런데 성적은 꼴찌. 그러면 프로야구만 이러느냐? 프로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농구 주전 가드 이정현 선수가 올해 받은 연봉 총액이요. 보수 총액이요. 7억 원. 전체 선수 중 5위. 나머지 선수들도 고액 연봉자가 꽤 있어요. 돈을 안 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외는 있어요. 이 프로축구 수원 삼성 지난 시즌 팀 연봉이 88억 7,500만 원. 뭐 시민구단인 강원FC나 인천 유나이티드보다도 적긴 합니다. 그리고 삼성 화재도요. 연봉이 꼴찌더라고요. 그런데 야구나 농구는 가장 돈을 많이 쓰는 팀 중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삼성이 야구와 농구만 투자하고 축구와 배구는 버리는 걸까? 설마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국내를 대표하는 그룹이 국내 4대 스포츠 중 2개, 특히 가장 많은 팬을 가지고 있다는 축구를 버린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니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뭘까? 삼성 라이온즈도 대구가 아니라 어디 제주도로 가나요? 아, 그런 건 아닌데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오클랜드를 유명하게 만든 머니볼에서 힌트가 보인다는 겁니다. 머니볼이 가르쳐주는 교훈, 이게 보통 이 통계를 야구에 도입하자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단순히 그건 아니거든요. 복잡한 숫자 속에 숨어져 있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거든요. 네. 앞서 얘기한 대로 타율이 모든 거, 타점이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당시의 야구의 관행을 뒤집고요. 팀 승리에 진짜 기여할 수 있는 출률, 숨겨진 숫자 속에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에서 중요한 가치를 찾아라. 이게 머니볼이 가르쳐주는 교훈이거든요. 근데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에서 어떻게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될까? 그 비결이 뭘까? 바로 가장 중요한 게 애정이에요, 애정. 사랑하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애정을 가지고 대상을 사랑스럽게 바라봐야 숨은 가치가 보이는 법이잖아요. 그저 돈만 많이 쓴다고 가치가 보이진 않잖아요. 네. 오클랜드도 오클랜드가 슬럼화된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애정이 다 떨어지니까 지금 연고지를 이전하려고 하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삼성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 등 삼성 경영진들이 과연 프로구단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이런 얘기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재용 회장이 야구 매니아다. 그래서 야구장에 자주 직접 간다. 근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재용 회장이 야구장 찾은 거 2015년 이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나와요. 야구장을 종종 찾기도 한다. 지금 2015년에서 2023년이 됐는데. 아, 혹시 보스턴 구장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예, 뭐 예일대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그런가? 국내 야구장은 제가 찾아본 결과 없습니다. 물론 제가 제대로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요. 뭐 찾은 결과가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야구뿐만이 아니에요. 축구, 농구, 배구장 방문. 제가 검색해 본 결과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 왜 하느냐? 스포츠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은요. 올 상반기 중에 해외에 머문 일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어제 거의 보도자료처럼 발표했던 것 같아요. 총 42일이나 해외에 머물렀다.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스위스,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베트남 여러 나라를 이재용 회장이 직접 돌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공개된 일정만 단순 계산해도 한 달 넘는 기간을 해외에서 보냈다는 거죠. 물론 글로벌 기업이니만큼 해외를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삼성이 올 상반기에 공식화한 투자 발표 거의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집중돼 있습니다. 글로벌 파운더리 업체 1위인 대만의 TSMC를 잡겠다면서 야심차게 어제 발표했던 계획 있죠. 2025년부터 2나노 공정 양산 계획. 이거 어디서 발표했는지 혹시 보셨나요? 글쎄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발표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 드렸다시피 윤 대통령은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거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 지금 삼성은 발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실리콘밸리까지 가서 2나노 공정 양산 계획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예전 방송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가장 큰 문제가 물, 전기, 특히 전기가 문제죠. 왜냐?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돌아가려면요. 하루 최대 7기가와트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7기가와트 원자력 발전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되죠. 맞습니다. 아리백을 맞춰야 되거든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현 정부는 그것과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은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 나올 때마다 이거 아리백 맞춰야 되는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하루 7기가 대줄 수 있어요? 이것만 묻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요. 심각하게 바라보면 이재용의 마음은 이미 한국을 떠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스포츠도 관심이 없고 국내 반도체 공장도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아이들도 많이 컸고, 딸내미는 아마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유학도 열심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더욱 해외에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일자리랑도 연관된다고 했는데 국내에서 삼성의 일자리 앞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그나저나 박진만 감독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일자리도 드물어지는데 감독 자리에서도 왠지 오래 있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꼴찌하게 되면 감독 자리 나만 하지 못하겠죠.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